녹화되고 있다. 녹화는 되고 있고, 그 다음에 뭐 해야 되나? 아, 이거 정신없나? 이거. 가이스키 테스트. 가지고. 되고 있다. 어디 되고? 프리즈가 어디? 자, 이제 저번에 이제 가설 검증했는데, 이제 가설 검증 이제 마지막 단계로 이제 통계량을 구하는 거, 통계량. 뭐 여러 가지가 있죠. 뭐 카이스퀘어 값을 구할 수도 있고, t-테스트 값을 구할 수도 있고, 그죠? 또 전기분포, 뭐 전기분포 값을 구할 수도 있고, GC 값 있죠. 그래가지고 값을 구할 수 있는 게 값을 이제 계산을 해봐야 돼. 그런 거 계산하는 건 이제 실습을 통해서 하는데, 이것은 예를 들어가지고 이제 카이 스퀘어 검증해서 카이 제곱 검증이라고 하죠. 카이 검증 제곱인데, 카이 제곱 검증은 주로 어떨 때 사용하냐면은 무슨 개수 쓰는 거, 개수 세는 거, 카운터 자료라고 하죠. 숫자 세는 거. 한 명인가 두 명인가, 소가 5마리 있는가 10마리 있는가, 물고기가 뭐 50마리 있는가 25마리 있는가, 주로 그걸 이제 교차포 분석이라고 하는데, 교차포 영어로는 크로스 테이블이라고 하는데, 숫자가 뭐 남녀 비율이 몇 명인가, 그죠? 또 뭐 제주도와 서귀포의 남녀 비율이 어찌 되는가, 그 남녀 비율이 서귀포와 제주 사이에 서귀포시와 제주시에 차이가 있는가, 뭐 이런 걸 검증할 때 주로 카이스퀘어를 쓰는데, 그런 데도 쓰지만 또 이거 많이 쓰는 게 기대값과 관측값을 비교할 때, 이렇게 관측값과 기대값을 비교하는 거 카이스퀘어 테스트를 한다고. 카이스퀘어 검증. 우리가 기대한다는 말이 있다고. 기대, 그지? 우리가 성비라고 하면 어찌돼? 우리 성비 애, 아들, 딸이잖아. 아들, 딸이면 우리가 보통 1대1로 가정을 한다고, 그죠? 1대1로. 그런데 대구 저런 데 가면 남자 비율이 굉장히 높아. 대구, 경북 지역에 가면. 그 남아 선호 사상 이런 게 많이 남아 있어가지고, 무슨 이유에서든지, 뭐, 초음파 검사를 하는가 몰라도, 딸이다 싶으면 낙태를 시키고 뭐 그런 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 모양이야. 불법이지. 불법인데, 그렇지 않고서야 어떻게 남녀 비율이 1대1에서 벗어나가지고, 그렇게 차이가 날 수 있냐, 이 말이지. 그랬을 때, 그럼 대구에서 남녀 비율을 조사해 보니까, 여자가 45%, 남자가 55% 나왔어. 그랬을 때 여기 과연 1대1이라는, 50대 50이라는 그 기무가설이죠. 기무가설을 기각하는가, 아니면 기무가설을 따르는가를 우리가 검증해 볼 수 있다고. 기무가설 따르는가. 따르는가 할 때, 그때 쓰는 통계량이 카이스퀘어 테스트인데, 아주 간단하지만은 굉장히 많이 쓸 수, 간단할수록 오래 많이 쓰이는 게야. 카이스퀘어 테스트. 간단할수록 많이 쓰인다고. 또 예를 들어보지. 그 서귀포시와 제주시 사이에 지지하는 정당 비율이 차이 나는 걸 볼 수가 있다고. 그래서 제주시에서는 뭐 민주당이 60%, 그다음에 뭐 국민의힘은 40% 이렇게 나왔어. 예를 들어서. 그런데 제주시, 서귀포시로 가니까 거기서 민주당이 55%, 이제 나머지 국민의힘은 45%가 나왔어요. 하나는 60대 40이 나왔고, 제주시에서는. 그 다음에 서귀포시에서는 55대 45가 나왔다고. 그럼 여기 두 개 같냐 틀리냐를 우리가 검증해 볼 수 있다고. 그런데 여기 학생들이 하겠지. 당연히 다르죠. 왜 그게 같다고 해요?
한쪽은 60대 40이랬고 이쪽에는 55대 45 뭐 다른 거 아니요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 같다 다르다 했을 때 숫자가 조금 다르다고 그게 어느 정도로 규제 달라야 다르다 우리가 오차가 있다고 오차가 정확도라는 게 있다고 그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했을 때 이 차이가 나는가를 그걸 확률적으로 우리가 계산을 한다고 그죠? 그래서 이제 가령 이제 이런 걸 한번 보지. 자, 남자 여자가 이제 이건 좀 예를 남자가 원래는 우리 기대값은 남자가 100명이면 여자도 100명이어야 된다고 그죠? 200명이 총 인구라면은 200명을 조사를 했으면은 남자 100명, 여자 100명이 나와야 된다고 우리가 어떤 한 반에 어떤 대학이 있다면은 대학에 입학한 학생들 성분표를 만약에 한다면은 아니 뭐 신생아수를 병원에서 산부인과에서 신생아를 200명을 우리가 무작위로 뽑아가지고 성비를 조사를 하면은 100대 100이 나와야 된다고 그죠? 우리 기대친다고. 근데 어떻게 정확하게 100대 100이 나올 수 있겠어? 응? 정확하게 100대 100이 안 나온다고. 응? 예를 들어서 민주당 지지율이 60%라고 해서 국민의힘이 40%라고 해서 어떤 사람 60명, 100명을 거기서 저 뭐이고 민주당 지지자는 60%로 했고 국민의힘 지지자는 40%로 했다고. 그러면 그 집단에서 무작위로 뽑아가지고 100명을 뽑아가지고 조사를 하면은 정확하게 60명이 나오겠어? 민주당 지지자가 기대치는 60명이라고. 또 그 국민의힘은 40명이 나와야 된다고. 그죠? 기대치는 그랬는데 실제로 사면은 잠깐 하는데 뭐 62명이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58명이 나올 수도 있고 61명이 나올 수도 있고 59명이 나올 수도 있다고. 그 오차잖아, 그지? 그럼 오차가 있다고 우리 랜덤하게 오차가. 그래서 우리가 동전을 던져보는 게 동전을 앞면들이 랜덤하게 던지면은 그리고 두 번을 던졌어. 두 번을 던지면 기대치는 앞면도 한 번 나와줘야 되고 뒷면도 한 번 나와줘야 되잖아. 근데 그리 나오나? 던지면 그때는 앞면이 두 번 나오는 경우도 있고 뒷면이 두 번 연달아 나오는 경우도 있다고. 우연에 의해서 어떻게 앞에 앞면 나시게 뒤에 뒷면이 나와가지고 1대1로 되냐 이 말이야. 물론 1대1 될 확률은 높지만은 안 그렇다고 그죠? 동전 한번 던져보라고. 어쩔 때는 앞면이 3번 나올 때도 있다고 4번 나올 때도 있고 연달아 가지고. 근데 우리가 이제 통상적으로 말할 때는 그걸 이제 100번, 1000번, 10,000번 던지면은 그 앞면 나오고 뒷면 나오는 그 비율이 점점 더 점점 더 이제 50대 50 가까워지겠죠. 그러면 엑셀을 한번 볼까? 엑셀에 그런 기능 배웠죠. 그런 거 랜덤 함수를 가지고. 엑셀이 어디 갔노? 엑셀이 어디 있나? 엑셀이 어디 있나? 엑셀을 한번 보자고. 엑셀이 어디 갔노? 엑셀. 전체 한번 생각해 보자고. 그 랜드 함수가 뭐 있지? 엑셀에 랜드 에이비지 랜드 어레이는 뭐야? 랜드 비트윈이라는 게 있네. 0,1 해보지. 자, 0이 뭐 이제 우리가 뭐 앞면이라고 숫자가 있으면 두 분을 하면은 자 0이 두 번 나왔다고 그죠? 이거는 뭐야? 자 이렇게 계산해 보자고.
어? 자, 자, 우리가 6번 만에 자, 5번 하고 또 이쪽에 계산해보지. 이런 이제 랜덤하면 난수표랑 동전 짓으니까 똑같아. 동전 똑같아. 자, 동전을 우리가 10번 던졌을 때, 자, 이번 같은 경우는 정확하게 이제 이런 경우는 하나 1대1로 나눠졌잖아, 그지? 1대1로 나눠졌다고. 다시 계산하면 리케크. 다시 한번 다운. 자, 이런 경우는 자, 0이 3번 나왔는데 1이 7번 나왔다고. 정확하게 5대5로 되지는 않잖아. 또 한번 대볼까? 한번 파괴주는 어디가 뭘 리케크는 그런 거나 다시 랜덤이 계속 바뀌거든. 리케 엑셀에서 리케크 함수가 뭐이거나 보자. 엑셀 리캘큘레이트 F9를 유스 키보드 F9 F9를 누르라네. 눌러볼게. F9를 누르면 바뀌는 거야. 자, 이런 경우는 이제 정확하게 우리가 기대치하고 정확하게 같잖아, 그죠? 기대치하고 이런 경우는 자 1이 3번 나왔다고. 어차피 오늘 기대치는 오늘 우리 기대치는 1대1이라고. 0이 5번 나오고 1이 5번이 나와야 된다고. 1이 5번 랜덤하게 하면 우리가 됐는데, 근데 이게 했을 때 정확하게 이게 요거는 지금 1대1이라는 그 기무가설이 맞는 경우야. 랜덤 함수를 썼기 때문에, 그죠? 그런데 이 기무가설이 맞더라도, 그러니까 앞에 나오는 확률하고 0이 나오는 확률하고 1이 나오는 확률이 같은 거야. 1이 나오는 횟수랑 0이 나오는 횟수가 같다고 지금 미리 우리가 강제로 잡아냈잖아. 그럼 이게 맞춰놔야 되는데, 근데 실제로 돌려보면은 아니라 이 말이야. 자, 이런 거 5번 1대1로 하긴 나지. 5번 나왔는데 아니라 3번 나올 때도 있단 말이야. 3번. 1이 3번 나오고 0이 7번 나올 때가 있잖아. 정확하게 5대5로 안 나눠졌어. 안 나눠졌지만 요거는 기무가설을 기각을 못 하는 거예요. 요거는 기무가설을. 요거 가지고는 1대1이라 이 말이에요. 요거는. 비록 숫자는 지금 1대1 아니고 1이 3번밖에 안 나오고 0이 7번 나와가지고 2번 더 나왔지만은 5대5가 아니지만은 이거는 기무가설 맞다 이 말이야. 당시 우연에 의해서 랜덤 우연에 의해서 1이 3번 나오고 이래서 봐요. 또 한 번 더 늘려볼까? 자, 이런 경우는 또 5대5가 나왔죠, 그죠? 또 한 번 더 늘려볼까? 이때도 5대5가 나왔다고. 이때는 좀 다르잖아. 자, 이런 경우는 확률적으로 1대1이라고 나와야 되는데 0이 2번밖에 안 나왔어. 근데 1은 8번이 나왔다고, 무려. 그럼 이거 가지고 그러면 1대1 아니네요? 라고 말을 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이게 1대1 아니냐고. 아니라면 지금 이거 돌리는 거는 지금 1대1로 똑같이 나오고로 해가지고 돌리는 거잖아. 1대1로 이렇게 강제로 맞춰졌지만은 우연에 의해서 1대1이 안 되는 거야. 안 되는 경우가 있고, 어떤 경우는 가다 보면 몽땅 0이 나오는 경우도 있다고. 몽땅 0이 한번 두드려보고, 몽땅 1이 나오거나 0이 나오는 경우도 있어. 몇 번 한번 두드려보고, 몇 번 정도 두드리면 몽땅 1이 몽땅 0이 나올까? 그런 경우가 있다고. 한번 두드려볼게요. 자, 이거 두드려보자고. 그래가지고.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2번째. 그죠? 여기 다 나왔잖아. 자, 20번 정도 두드리니까 20번에 한 번 정도는 두드려 보니까 0만 나왔다고 아까. 앞에서 지나가 버렸는데. 다시 한번 더 해볼게요. 자, 1이나 0이 다 되는 경우 몇 번만이죠? 요 한 번이고,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 9번, 10번, 11번, 12번, 13번, 14번, 15번,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43,
44, 45, 46, 안 나오네. 47, 48, 49, 50, 50 하나, 52, 53, 54, 55, 56, 57, 58, 59, 60, 60 하나, 62, 63, 64, 65, 66, 67, 68, 69, 70, 70 하나, 72, 73, 74, 75, 76, 77, 78, 79, 80, 80 하나, 82, 83, 84, 85, 86, 87, 88, 89, 90, 90 하나, 92, 93, 94, 95, 96, 97, 98, 99, 100. 야, 100번 해도 안 나왔다. 어? 아까는 20번이 나왔는데. 자, 100, 또 한번 해볼게. 몇 번 만에 나온가? 한번 해보자. 100번 해도 안 나왔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 열여, 열일곱, 열여덟, 열아홉, 스물, 스물하나, 스물둘, 스물셋, 스물넷, 스물다섯, 스물여섯, 스물일곱, 스물여덟, 스물아홉, 서른, 서른하나, 서른둘, 서른셋, 서른넷, 서른다섯, 서른여섯, 서른일곱, 서른아홉, 마흔, 마흔하나, 마흔둘, 마흔셋, 마흔넷, 마흔다섯, 마흔여섯, 마흔일곱, 마흔여덟, 마흔아홉, 50, 51, 52, 53, 54, 55, 56, 57, 58, 59, 60, 61, 62, 63, 64, 65, 66, 67, 68, 69, 70, 71, 72, 73, 74, 75, 76, 77, 78, 79, 80, 81, 83, 84, 85, 86, 87, 88, 89, 90, 91, 92, 93, 94, 95, 96, 97, 98, 99, 100. 또 안 나죠. 200번 해도 안 났다. 이게 안 나가지고 안 쓸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여덟, 하여간 싸면 역 아깝다. 역 때문에 그지? 한끗 차이로 안 됐고. 어? 로또 할 때 이런 거 하잖아. 로또 하면 똑같은 거잖아. 어? 이 나오는 경우 한 번도 없네. 어? 한 개 다 하잖아. 그래서 그것도 없겠다. 팔이 아프다. 자, 그만하자. 그리고 나올 확률 몇 번인가 하면 요거는 2분의 1이잖아. 한번 나올 확률이. 앞면만 1만 나올 확률은 자 일반 확률이 나오게 1 나누기 2에 자 이거 몇 번이나 제곱을 하면 10번이 나와줘야 된다고 그죠? 그러니까 약 0.69인데 아까 1이 나오거나 2가 나올 때니까 곱하기 2를 하면은 여기 확률이 약 0.2%라고 0.15니까 그러니까 0.2니까 요거는 뭐냐면 한 500번 하면 한 번 나오는 확률이 500번 500번을 두드려야 돼. 내가 아까 한 300번 두드려다 그만뒀는데 원칙적으로는 500번 정도 두드리면 한 번 정도가 이제 0이 딱 되거나 아니 모두 1이 되거나 된다고 보죠. 확률이 희박한 거죠. 된다고. 어쨌든 간에 우리가 1대1이라는 요 1대1로 나오게 했지만은 확률적으로는 0만 쪼로록 나오고 1이 하나도 안 나올 경우가 있다고. 1대1인데 우리가 기무가설인데도 확률적으로 0만 쫙 나오거나 1이 나올 확률이 확률적으로 있다고. 그게 비록 작지만
2%지만은 확률적으로 있다고. 아까 이걸 1000번을 반복하면은 2번 정도는 앞이 0이 나오거나 1이 나온다고. 그러니까 0만 쫙 나올 확률은 적어도 1000번을 던지면 한 번 정도는, 아까 1000번을 반복을 하면은 한 번 정도는 0만 나오는 경우가 있다고. 비록 요 기무가설 자체는 1대1이라고. 기무가설은 뭐냐면은 지금 기무가설 여기 있잖아. 1대1로 똑같이 나오게라고 분명히 줬지만은 동전 앞면 뒷면 던지는 거는 그거는 우리가 앞면이 더 많이 나올 것도 아니고 뒷면이 더 많이 나오는 것도 아니라고. 또 같은 조건이라 기무가설이라고. 1대1이 맞다고. 맞는데도 동전을 10번 던지면은 그게 1대1이 되는 게 아니고 앞면만 쫙 나올 확률이 1000번 중에 한 번 정도는 앞면만 쫙 나오게 돼 있다고. 10번을 던지면은. 10번 정도. 그죠? 그래서 이걸 이제 기무가설이라는데, 그러면 우리가 어떨 때 그러면 이걸 그러면 몇 %일 때 우리가 기무가설 기각하냐 이 말이야. 이런 경우도 1대1이 맞지만은 아까 0.1% 확률 정도로는 0만 쫙 나올 수도 있다고. 0만. 0이 원래 5번만 나와야 되는데 여기서 원칙적으로 0이 5번 나오는 게 기대치인데 시체를 던져보면은 0만 10번 나올 수도 있다고. 0만 10번 그대로 올 0으로 나올 수도 있다고. 그게 확률이 약 0.1%였다고. 그죠? 0.1% 확률로 나올 수 있다고. 그래서 요 통계차 감측치는 기대값이에요. 기대값은 아까 우리가 요거 보면 이제 남자도 100명이고 여자도 100명이라는 이런 기대값이 있는데, 남자도 100명이고 남자도 100명, 여기 기무가설이라고. 그죠? 여기 기무가설 기대치지만은 실제로 하면은 남자가 95명 나오면 흔히 있을 수 있는 일이야. 여자가 105명이 흔히 나올 수 있는 일이잖아. 보면은. 그랬을 때 이제 기대값에 아까 공식이 이렇다고. 자, 아까 100명 중에 원래 100명이 나와줘야 되는데 여기 이제 남자죠. 실제 관측지는 95라고. 나누기 기대치 100을 하고 제곱을 해주고 플러스 자, 여자 또 100명인데 105 놔두고 또 마이너스 100 제곱을 해가지고 하니까 여기 이제 카이 스퀘어라고. 이게 카이 스퀘어라고. 간단한 공식이잖아. 그죠? 그럼 0.5가 났을 때 여기 나올 확률이 몇 %냐 이 말이죠. 우리가 기무가설일 때 0.5%일 때. 그 이제 카이스퀘어 테스트 표를 보면 된다. 아니면 바로 계산을 해야 된다고. 여기에 그러면 이렇게 됐을 때 성비가 다르다고 할 수 있느냐 이 말이야. 1대1 아까 1대1 다르다고 할 수 있냐. 우리가 검증을 해보자고. 그랬을 때 그 기무가설을 우리가 따르더라도 일어날 확률이 5% 이하면은 기무가설 기각한다고. 이거는 성비가 다르다고 한다. 5% 이하면 일어날 확률이. 아까처럼 동전이 1대1로 나와줘야 되는데, 동전이 아까 요 그림에서처럼 1대1이 나와야 되는데 0만 10번 나와서 0만 10번. 그럼 사람들 안 하겠나? 저거 뭐 조작이다 안 하겠나? 저거 어떻게 0만 10번 나올 수 있냐? 이렇게 할 거냐. 왜냐하면 일어날 확률이 1000분 중에 한 명 정도 0.1%밖에 안 된다고. 0만 쫙 나올 확률이. 그죠? 여기 있어요. 0만 하나 쭉 나올 확률은 1000분의 1이라고. 0만 1 나올 확률. 아까 곱하기 1을 빼면은 약 1024분의 1이니까 1 나누기 1024니까 약 1000번 정도 던지면 정확하게는 1024번을 던지면은 한 번 정도 0이 쫙 나올 수는 있다고. 그죠? 근데 통계학에서는 그러면 몇 %를 했을 때 우리가 그러면 여기에 성비가 1대1이 아닌가를 우리가 했을 때 그때 기준을 잡는 게 5% 잡는 거예요. 일어날 확률이 우리 기무가설이 맞다 하더라도 그 일어날 확률이 기무가설 했을 때 5% 이하면은 이때는 기무가설을 따르는 게 아니고 대립가설이, 그러니까 1대1이 안 된다 이 말이야. 뭔가 조작을 했다 이 말이야. 조작을 했다는 대립가설을 받아들여도 된다 이 말이에요. 통계학에서는 확률적으로. 그것이 잘못될 판단되는 확률은 기무가설이 옳은데, 옳음에도 내가 잘못 판단을 제 1.56 하류가 0.5% 이하라 이 말이에요. 내가 여기서 잡았을 때 0.977이라면 1대는 내가 제 1.56를 범할 확률, 기무가설이 옳은데도 내가 잘못 판단해가지고 이걸 기각할 확률은, 내 판단이 잘못됐을 확률은
0.1%밖에 안 된다면 0.1%. 0.1%밖에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카이 테스트를 이제 검증을 한다고 그죠? 그래서 아까 앞에에서 일단 어디 가네? 어디로 가네? 뒤로 가고 맞나? 너무 잠깐 여기서 나왔지. 0.5라는 값이 나왔다고 그죠? 0.5가 그럼 유의한가 유의하지 않는가를 보면은 자 대립값 설정하고 그죠? 그랑 하고 아까 쭉 했죠. 우리 다섯 번째로 이제 판단해가지고 한다 봐. 그래서 아까 검증 통계량이 어디 갔나? 마우스가 어디 갔지? 마우스가 어디 갔나? 마우스가 어디 갔나? 색깔이 20포인트 같은 거 맞나? 20포인트 맞나? 오늘 끝나네. 그래 검정 통계량이 아까 이쪽에 분포하고 있다면은 이때는 기무가스를 무조건 채택한다고. 근데 그 확률이 아까 5% 이하보다 작다면은 확률이 양극단에 와 있다면은 이쪽에 와 있으면은 대리가스를 채택한다고. 기무가스를 기각한다고. 5% 이하면 해도 된다 이 말이야. 5% 잘못된 확률 5%밖에 안 된다 이 말이야. 그랬을 때 그럼 아까 카이 스퀘어 값에서는 카이 제곱 검증이거든. 아까 디그리 오브 프리덤이 자유도가 1인 경우라고. 왜냐하면 왜 자유도가 1이냐면 아까 200명이라는 고정이 돼 있고 고정이 돼 있잖아. 남자 숫자만 봐도 되잖아. 남자만 이렇게 남자 수가 정해지면은 여자 수는 자동적으로 나잖아. 그래서 아까 200명이라 했으니까 남자 수가 160명이라면은 여자 수는 그냥 자동적으로 40명이 된다고. 선택의 여지가 없어. 그죠? 그래서 자유도가 1이라고. 남자 숫자 또는 여자 숫자만 정해지면은 나머지 남자 숫자가 되면 여자 수는 자동적으로 오기 때문에 우리가 바꿀 수가 없기 때문에 자유도가 1이라고. 바꿀 수 있는 거는 남자 숫자를 바꾼다든지 여자 숫자를 바꾼다. 하나만 바꾸면 된다고. 바꿔줄 수 있다고. 그런데 남자 숫자, 여자 숫자 두 개는 또 안 바꿔. 그럼 또 학기가 달라지기 때문에 남자가 60명이었다면 여자는 140명이 무조건 돼야 되잖아. 선택의 여지가 없어. 자유도가 없다고. 그래서 자유도가 1이라고 이런 경우는. 자유도가 1이라고. 그 자유도가 1일 때 이런 분포를 땄다고. 분포가 됐을 때 분포가. 그래서 요 확률 요 적분을 해가지고 면적을 계산해 준다고. 면적을 계산해 준다고. 요 값에 따라서. 그럼 0. 아까 0.05% 아까 그 면적이 5%가 될 때가 뭐냐면 카이 스퀘어가 3.84도 클 때 면적이 5% 된다고. 어디 갔나? 있어. 커질수록 요 면적 이서부터 계산한다고. 오른쪽부터 계산해요. 커질수록 요 t 값이든 카이 스퀘어 값이든 요 극단적으로 갈수록 값이 작아져. 일어나기 굉장히 희박해진단 말이에요. 그럼 면적은 이쪽 면적을 계산해. 오른쪽부터까지 누적 확률을 계산해 준다고. 이렇게 여기서 오른쪽부터 왼쪽으로 오면 아까 5%일 때 여기가 5%, 이 정도 할 때가 3.84일 때 아까 표현을 하면 색깔 다른 거 보구나. 이걸 해보세요. 요 면적 있죠. 여기서부터 이 부분에 요쪽에 요 안에 요 빨간색 밑에 요 면적이 5%를 해봐요. 전체 면적은 100%인데 그 차지하는 게 대부분은 이쪽에서 차지하죠. 대부분은 요쪽 면적은 요거는 이번 빨간색 아래 있는 요건 95%고 요 면적은 95고 남이 조그마한 거지 여기 가는 거 요쪽에. 요거는 5%라 이 말이에요. 5%라고. 그래서 카이 값이 작잖아. 3.84보다 작기 때문에 기본가스를 채택한단 말이에요. 대리가 이 정도는 충분히 일어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확률 5%보다 훨씬 높단 말이에요. 일어날 확률은 105 정도로. 그죠? 그래서 이렇게 검증을 한다고. 날 보기를 하고 카이 스퀘어 테스트. 자, 카이 스퀘어 테스트도 굉장히 어찌 보면 가장 간단한 검증인데 통계량 검증 중에서 뭐 G 테스트는 더 간단하지만은 하면 이 카이 스퀘어 굉장히 많이 쓴다고. 이론 조사할 때 다 쓸 수 있고
여론조사할 때, 여론조사할 때도 쓸 수 있고, 근데 이런 테스트 이런 해도 예를 들어 과학적으로 이제 통계학적으로 배우면은 이제 뭐 객관적으로 가짜 뉴스 같은데 덜 흔들릴 거야. 요즘 가짜 뉴스가 워낙 범람하고 있잖아. 유튜브 같은 거 보면은 사람이 듣고 싶은 걸 들으려 한다고, 보고 싶은 거 보려 하고. 그래 뭐 여러분들 뉴스 같은 거 보는지 모르겠지만은 그 부정선거 있었다고, 부정선거. 그것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이 뭐 지금 파면됐지만 구태타 일으켰다 그런 이야기까지 했잖아. 부정선거, 부정선거 그런 이야기 들어봤죠? 부정선거로. 그래 대부분 사람들 지금 음모론이나 지금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는데 5년 전인가 이런 부정선거 날 때 통계학자라는 사람이 서울대 통계학과 교수였어요. 그 사람 정년퇴직한 사람이. 어? 그 사람이 뭐 어디 야구 신문 같은 데다가 막 글을 썼어. 요 선거 조작 맞다고, 부정선거라고, 통계학적으로 일어날 수 없다고. 응? 그럼 글을 기고를 했어. 야 서울대 통계학과 아무리 현직 교수가 아니더라도 여러분 서울대 통계학교 교수면 막 대단한 사람을 생각 안 하겠나? 응? 대단한 사람을 생각 안 하겠어? 근데 그런 사람이 나와가지고 한마디 딱 하니까 야 그런데 부정선거론이 들어가겠어요. 서울대학교 통계학과 전직 교수가 나와가지고 이게 확률적으로 일어나기 힘들다. 부정선거다고는 그냥 일어날 없다. 이리 이야기를 했어. 그분이 또저 서울대 학과 나온 교수, 제주도 출신이다. 정말 많은 분 형님인데 장 무슨 교수인데 그 사람이 후쿠시마 방사능 있잖아. 후쿠시마 방사능 요거는 막 도저히 용납을 할 수 없다. 위험하다. 요거는 방송해서는 안 된다. 뭐 그런 거를 또 뭐 큰 신문 또 올려놓고 그럼 사람들이 그래. 야 서울대학교 화학과 나온 교수 전직 교수가 저런 말 하면 사람들이 안 믿겠어. 안 믿겠냐고. 우리 일상이 그렇잖아. 근데 서울대 교수라고 사람들이 얼마나 실상을 보면은 그 옛날 학위도 없이 교수 된 교수 막 그래. 학위도 없이 뭐 들어간 학생들 성적이 좋을지 몰라도 교수들은 개판이라고 거기. 그런데도 일반 국민들 어찌 받아들여. 이야 서울대 교수 전직 교수가 저런 말하면 받아들일 거 아니야. 그걸 이제 우리 건의에 기대한다. 건의 무슨 서울대니 이런 건의 있잖아. 교수니 이런 건의 그것만 보고 판단을 사람들이 주로 한다고. 근데 그 사람 주장이 뭔가 근거는 뭔가를 살펴볼 능력이 보통 사람들에게는 없어. 안 되잖아. 지적 능력이. 근데 그런 능력을 배양하기 위해서 이제 통계학 이런 걸 배운다고. 배운다고. 배우는데 다른 거 다 떠나가지고 뭐 다 부정선거론이 말도 안 되는 이야기가 국민의힘에서 무슨 그때 국회의원 선거 했을 때 몇 대, 4, 5년 전에 국민의힘에서 자체로 조사를 했다고. 자체 조사한 거. 여론조사 그러니까 자체 조사한 게 한 선거 3일 전에. 그래 전국에 분포도가 나온다고. 전국에 분포도 국민의힘 몇 프로 당선됐고 지도가 딱 나와. 민주당이 몇 프로 어디서 당선되고 하는데 거기랑 실제 선거 결과랑 거의 차이가 없어. 국민의힘 자체 조사한 여론조사랑 차이가 없다고. 거의 차이가 없어. 아마 한 두세 석 정도 차이가 나. 국민의힘에서 자체 조사한 그 전국 그 당선 그 양당 그 분포 지도가 거의 똑같아. 야 부정선거면 어떻게 여론조사 결과하고 그것도 국민의힘에서 조사한 여론조사 결과하고 실제 선거 결과 그렇게 일치할 수가 있어. 부정선거가 있었으면. 그것만 봐도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알 수 있는데 거의 안 믿고 하는 사람한테는 안 통하는 거야 그게. 자기가 원하는 거면 아까 서울대 교수 이런 사람들이 그걸 말로 했으니까 그런 거 받아들이는 거야. 그런 거 받아들인다고. 그래 지금
요 가짜 뉴스 가짜 정말 심각해 지금. 그랬다고 뭐그 헌법재판소 하는데 가서 막 대학 뭐 경찰에 가법 이상이 걸리고 이러잖아. 어? 그래서 내가 왜 그런지 요즘 보니까 그게 항상 이게 유튜브에 오기 때문에 유튜브 밥에 저도 이제 유튜브 채널 하나 열어가지고 해보는데 그 전한길인가 한 사람이 있어. 무슨 전문가 이런 기억 안 나는데 그 사람이 이제 그냥 그런 거 선동을 한다고 부정선거를 선동을 하고 맨날 가지고 이제 하는데 그럼 그 사람이 그리 돌대가리라서 그렇게 진짜 나쁜 사람이라서 그렇게 일부러 믿고 그래 하겠어? 아니야. 해보면은 그런 자극적인 말을 할수록 거짓 정보를 퍼뜨릴수록 후원금이 많아져. 후원금. 내가 해봐서 알잖아. 유튜브 이런 거 하면 뭐 유튜브 후원금을 받는다고 보통 하는 사람들이 생계 수단이라. 그러면 이제 그 슈퍼챗이라는 게 있더라고. 여러분들 들어봤나? 내가 해보니까 슈퍼챗이라는 거는 이제 공개가 돼. 공개되는데 그 대충 보니까 내가 보니까 슈퍼챗의 10배 정도를 후원 계좌로 받더라고. 후원 계좌로 10배 정도를 받아. 딱 대충 잠깐 10배 대충 10배 정도를 받아. 그러면 얼마냐면 예를 들어 가로세로 연구소라는 데가 있어. 응? 가로세로 그것도 이상한 거 하는 데잖아. 거기가 뭐 1등이라 가지고 저기 슈퍼챗이 1년에 한 200억 정도 벌어들였다. 잠깐 숫자는 기억이 안 나는데 대충 200억 수준이냐. 응? 200억 수준이 뭐. 그리고 후원금은 얼마 받겠어? 2천억 정도를 받는다 이 말이야. 1년에 2천억을 버는다 이 말이야. 2천억을 연구소 하나 차려가지고 그 가짜뉴스 하면 그럼 그 사람들은 왜 그러면 그 가짜뉴스를 퍼뜨리냐면은 이걸 해줘야 후원금이 많이 들어오는 거야. 후원금이. 야 후원금이 2천억 들어오고 하는데 그거 내가 거짓말하고 뭐 사기친 사람도 진짜 있는데 또 뭐 그럴 때 내가 모르고 그랬는데 하고 가짜뉴스 퍼뜨려도 처벌할 방법이 없잖아. 우리는 언론의 자유 보장되기 때문에 이건 합법적인 사기가 되는 거야. 응? 그리고 돈이 들어오는데 무슨 말을 안 해. 그러면 이런 자극적인 뉴스 그 시청자들이 중에 특정 계층이 듣고 싶어하는 가짜 뉴스 그냥 말만 해줘도 거짓말이 너무 중요한 게 아니야. 말만 해줘도 돈이 하루에 몇 억씩 들어오는데 전환길 이름이 잠깐 전환길인가 뭐 이런 아마 잘 뽑기가 그 사람 개인 방송이더라고. 개인 방송인데 지금 뭐 수백억 들어올 거 아니야. 지금 며칠 사이 한 2달 사이 헌법재판하면서 한 2달 사이에 그럼 이 사람이 평생 벌어본 돈도 없는 돈을 2-3달 사이에 벌 수가 있다고 이 사람이. 2-3달 사이에 눈 딱 감고 잡혀가도 안 해 거짓말 해도. 응? 자기도 알아요 거짓말인 거.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사람한테 뭐 거짓말하고 진실이니 뭐 거짓이니 이게 중요하겠어. 돈이 뭐 수백억이 지금 벌어들일 수 있는데 응? 그 사람한테 뭐 진실 사실 이게 중요하겠어. 또 합법적이라고. 여기 내 거짓말해도 잡아갈 사람이 없어. 처벌할 수단이 없다고. 이런 것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 거짓말 하기 위해서 거짓말 안 하기 위해서 돈을 내서 한 500억 벌 수 있는데 돈을 500억 벌 수 있는데 500을 위해서 거짓말 딱 하겠어? 잡아가진 않아. 처벌할 수단이 없어. 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500억이 왔다 갔다 하는데 내가 뭐 대학 교수 다 떠나가지고 내라도 500억 주면은 3달 동안 거짓말 하겠어. 거짓말 알아도 잡아가지도 않는데 500억 벌고 나서 한 1년 지나서 참회로 해가지고 그때 제가 잘못했습니다. 뻥을 쳤습니다. 나중에 반성문 쓰면 되고 야 500억 딱 받아가지고 나중에 양심 찔리면 그거 하면 5년 뒤에 뭐 양심 선고하면 되잖아. 그때 제가 잘못했어요. 뭐 알고도 돈에 눈이 늘어가지고 거짓말 한 번씩 끝이잖아. 나중에 한 번 해주고 일단 500억 벌어들이는 거야. 자, 그 이제 극단적인 애인데 유튜브라는 게 그래 지금 돌아가는 게 지금 돌아가는 게 사람들을 듣고 싶어하는 거, 보고 싶어하는 걸 보여주고 들려줘야 된다고. 그래야 돈이 일단 들어와. 돈이 들어온다고. 돈이 들어온다고. 그래서 이 가짜 뉴스가 판을 치는 거야 지금. 판을 친다고. 이 돈하고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야. 돈하고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자, 그런 걸 여러분들이 이제 참가 진실이 뭔가 판단할 능력을 이제 배우기 위해서 뭐 대학도 다니고 교육을 받는데 그런데 생각해요. 저 윤석열 대통령 저 사람이 진짜 거짓말로 지라는 거 진짜 모르고 지라는 거 부정선거론 이런 걸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부정선거론을 믿고 자기도 알 거 아니야. 그 정보가 없겠나? 정보 자기도 국민의힘에 봐서 알 거 아니야. 선거 결과가 그 국민의힘에서 왜 그 부정선거론을 무시하겠어? 자기들도 잘 알거든. 자기들이 자체 조사한 여론조사 결과하고 선거 결과 거의 똑같이 나왔는데 거기서 무슨 부정선거가 개입되려는 게 다른 증거도 많지만은 일단 국민의힘에서 자체 조사한 그 선거 분포하고 실제 선거 결과 거의 같이 나왔는데 그 우연의 일치로 같이 나올 수가 있겠어? 자기들 여론조사한 거하고 선거 일어나 자기들이 조사한 거야. 하고 실제 선거 결과하고 거의 같이 나왔는데 거기 무슨 부정선거론이 나오겠어? 자기들 알기 때문에 부정선거론은 국민힘에 쫓아내서 인정을 안 한다고. 자기들은 공식 아니야. 그런데 그 일부 중에서는 또 부정선거론이 있잖아. 국민힘에서. 그 애들 왜 그러겠어? 몰라서 그러겠어? 선동하는 게 뭐 뭔가 이익이 있기 때문에 거짓을 가지고 돈을 벌 수 있거나 뭔가 이익이 있기 때문에 눈 딱 감고 거짓말 하는 기라고. 눈 딱 감고.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 거 이제 거짓인 걸 판단하는 걸 이제 배우는 중에 소단 중에 하나가 이런 카이스퀘어 테스트라든지 T-테스트 통계학이라고. 그 서울대 전직 통계학 그런 사람 말 듣지 마. 직접 여러분들 계산해봐 한번. 직접 가서 자료 가지고 계산을 해보라고. 직접. 그 사람들 당 틀이야. 자, 여러분 기성세대들 지금 50대 60대 사람들이 뭐 대단한 사람 같이 아니 다 돌대가리들이야. 여러분들 수준에 보면은. 그것은 무슨 서울대 무슨 교수 해가지고 뭐 대단한 사람 같지? 윤석열 대통령 대단한 사람 같나? 지금 아니 또래이잖아 지금. 무슨 뭐 검사가 또 검찰총장한 사람 수준이 딱 제 수준이라고. 대통령 수준이. 지금 여러분들 50대 60대 사람들 뭐 대단한 거지. 거의 건이라고. 건이. 서울대 무슨 교수 해가지고 건이. 그런데 넘어가지 말라고. 다 엉터리야. 이 아들 돌대가리 엉터리더라고. 무슨 변호사님 무슨 뭐 아닌 사람도 있겠지만은 거의 다 엉터리라고. 엉터리야. 뭐 봐라. 전직 대통령 사람 말 수준 보라고. 수준이 딱 그 수준이야. 그래서 이번에도 뭐 헌법재판소에서 그 탄핵 판결을 내렸잖아. 8대0으로 내렸잖아. 나는 우리 집 사람도 그런 거 믿더라고. 윤석열이 뭐 잘했냐 자꾸 뭐 잘못했냐 이거 듣고 가지고 그러더라고. 내가 한 3달 전쯤 그때 11월 달인가 돼가지고. 그래서 자네 얘기해서 지금 만장일치로 탄핵된다고. 헌법재판소에서. 나는 만장일치로 탄핵된다해서 지금. 볼 게 뭐 있어. 그거 뻔한 거 아니야. 쌍기적으로. 그리고 또 뭐 그 탄핵 전날에 또 뭐 물어봤었더라고. 내가 그래서 뭐 8대0으로 탄핵된다고 하더라고. 그러니까 그게 이상한 말이가. 내가 생각에 이거는 뭐 99.9% 만장일치 탄핵이야. 이거는 지금 뭐 빠져나갈 게 없고 그건 다 명백해가지고 전 세계 애신에 다 나왔고 명백한 이건 불법이잖아. 그런데 내가 왜 사람들이 이걸 내가 말하니까 막 다들 놀라더라고. 사람들이 막 어떻게 그래 예언을 할 수? 왜 무슨 예언이야? 그냥 당연한 말 한 개라고. 근데 사람들이 그걸 무슨 예언이라 대연정 받아들여. 왜? 가짜 뉴스, 유튜브 이런 게 있어서 뭐 탄핵이 되니 안 되니 반반 나 신문 조선일보니 이런 언론에서부터 헌법학자 동원해가 무슨 헌법학자는 기각될 기라서 하고 어떤 헌법학자는 뭐 인용될 기라고. 언론에서부터 떠드는 게 조선일보 뭐 이런 신문들 있지. 야, 주 언론에서도 탄핵하고 인용이 그걸 50대 50 정도로 보고 그런 엉터리 보도를 하고 있는데 국민들이 세뇌가 안 되겠어? 세뇌가? 세뇌가 안 되겠냐고. 뭐 유튜브뿐만이 아니야. 유튜브뿐만이 잠깐 말하면 뭐 주류 언론은 낫냐 이 말이야. 뭐 SBS 이런 데서 난 뉴스를 잘 안 보니까 모르는데 그런 데서도 막 탄핵 안 될 가능성이 높다고 그리 보도를 하고 뭐 변희재인가 뭐 이런 있지 않을 뭐 가가지고 뭐 윤석열이 돌아오기라고 뭐 이런 걸 막 틀린 모양이야. 우리 사람들이 유튜브에서도 반반 정도로 이야기하지. 주류 언론 조선일보부터 시작해가지고 텔레비전 SBS 이런 데서도 뭐 반반 될 기라 이렇게 보도하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그 판단 능력이 없다고. 일반 국민들은 뭐 흔들리잖아.
안 들린다고. 거기서 여러분들이 그럼 뭘로 이렇게 가짜 뉴스가 범람하는데 뭘 가지고 판단하겠냐 말이야. 뭘 가지고 귀가 얇아질 수밖에 없잖아. 내라도 귀가 얇아지겠는데. 신문에서 저리 떠들고 유튜브에서 떠드는 게 아니고 방송에서 떠들고 저리 하는데 안 흔들리겠어? 심각한 거라고 이게. 그래도 한 40년 전만 해도 내가 다닐 때는 그래도 신문이 어느 정도 공신력이 있었다고. 또 정부가 무슨 말을 하면은 뭐 거짓말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래도 사람들이 믿었다고. 그래도 어느 정도 믿었는데 지금 뭐야 지금 믿을 게 뭐 있어 지금 생각해봐. 믿을 사람이 누가 있나 있고 지금 말 한마디 하면은. 그리고 대학 교수라는 사람 입 딱 다물고 있잖아. 지식이라는 사람들 말 다물고 있고 신문에 저리 떠들고 하는데 누굴 믿겠냐 말이야. 그 뭐 헌법재판소 여러분들 저 대법원도 있고 하지만 그 대법원 판결 내린 게 무슨 엿가락으로 판결 내린 줄 알아? 여러분 한번 지방법원 재판소에 한번 가보라고. 가본 적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법원에 안 가는 일이 좋지만 그리 판사들이 뭐 지 마음대로 판결 내려고 하냐고. 얼마나 엄밀히 판결을 하는데 그 법리 해석이라는 게 그런데 뭐 판사가 뇌물 받았다고 이런 이야기는 해서 하는 게 요즘 판사 뇌물 받는 그런 경우가 어디 있어? 판사들이 그리 마음대로 언론에서 자꾸 공격을 하다 자기들 마음에 안 드는 판결 나오면 언론에서 벌써 판사를 공격한다고. 사법부를 공격하니까. 우리나라에서 제일 공정한데 아직 사법부라고. 대부분 판결 나오면 끝난 게라고. 아니 1심에서 판결 나도 대상 끝난 거라고. 1심에서 판결 나도 간혹 2심까지 가고 이렇게 하지만은 대부분 판결은 1심에서 끝나. 그게 법치국가잖아. 그럼 헌법재판소에 뭐 재판관이 몇 명이 있는지 모르는데 그 재판관들이 얼마나 법리에 따라서 해석을 하겠어. 법리에 은밀하게. 평생 법만 한 사람들인데 그걸 자기 뭐 노선에 따라서 자기 뭐 하고 그것도 자기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게라고. 자기가 헌법재판관이면 법률 전문가잖아. 헌법 우리나라 최고 전문가로서 국민들이 이해해 줬는데 거기서 자기가 그 법리를 무시하고 뭐 내 뭐 생각에 따라서 판결을 내리고 그래 하겠어? 그런 사람 아무도 없어. 아무리 흉악한 사람, 이상한 사람이라도 헌법재판관이 어떻게 현직에 있으면서 그런 판결을 내리겠어? 법리적으로. 법리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봐도 이거는 무조건 탄핵이야. 이거는 다 잘못했어. 군대 동원했잖아. 그 누가 부정? 전식에 중계가 다 됐는데. 그럼 탄핵이죠 이게. 그걸 이제 재판관들이 뭐 정치 성향에 따라서 다르게 판결하겠어? 택도 아닌 소리라고. 택도 아닌 소리라고. 그런 건 사람들이 모른다고. 그리고 저 헌법재판관 대행 했잖아. 재판소 그 소장을 못 뽑았잖아. 문영배 조금씩 퇴직하겠는데 우리 고등학교 대학교 동기라고. 동기인데 나도 뭐 그 애가 얼마나 그 가난하게 살아가지고 강직하게 살고 청년결백하고 우리가 아이들도 살아봐서 알잖아. 그걸 가지고 또 공격을 하더라고. N번방이 어떻고 저것도 한 15년 전에 무슨 동창회 무슨 사이트에 그것도 몇 년 전이 아니고 15년 전에 뭐 이상한 뭐 음란물이 올라왔다고. 15년 전에 그게 그 이제 뭐 문재판관이 그때 그 동호회에 가입이 돼 있었다고. 그거 가지고 막 언론에서 공격을 하고 그런 가짜 뉴스를 퍼뜨려 가지고 그 사진조작도 다 가짜잖아. 그런데 그래 가지고 막 욕을 해놨다고. 우리 친구잖아. 내가 이따가 보고 있다가 그 본인은 얼마나 또 그 경호까지 다 했잖아. 아파트까지 쳐들어가고 그랬잖아. 아파트까지 지휘꾼들이 그런 식이야. 그래 그런 갈 때 여러분들 사법부는 우리나라 믿을만해. 일본도 사법부에 우리나라 사법부는 검찰들은 달라. 검사들 기소할 때는 여기다가 정치 세상에 왔다 갔다 하죠. 우리나라 사법부는 마지막 인권 보루라고. 그리고 우리나라 사법부는
믿을만해. 어? 사법부를 자꾸 정치권에서 공격을 하는데 정치권이 문제지 우리나라 사법부는 믿을만하다고. 응? 판결 그래 누가 뭐 좀 조금 판결 마음에 안 들면 막 공격을 하고 하는데 정의들 그러. 그래서 미국하고 우리나라 차이가 뭐냐면은 요즘 조금 다르. 미국에서는 아무리 판결이 나빠도 정치권에서는 뭐 있지만 그래도 판결을 존중한다. 항상 정치인들 대통령부터 나가지고 예를 들어 1990년대 오제이 심슨 사건이라 해가지고 그 유명한 미식 축구한 돈 많은 오제이 심슨 선수였다. 전직 선수인데 자기 마누라를 죽였다고. 근데 변호사 막착 동원도 해가지고 변호사들이 말도 안 되는 가지고 막 집약을 해가지고 무죄 판결을 받았어요. 어? 무죄 판결을. 그러니까 막 그런데 정치권이 뭐라는 줄 알아? 그래도 사법부를 존중해야 된다. 그 다음에 옛날 뭐 마르틴 킹인가 뭐 아주 LA 로스에 폭동이 한번 일어났다고 그 배심원들이 해가지고 백인들이 주로 판결을 내는데 그 경찰 로드니 킹을 닦아 쭉 몽둥이로 작아 팬 경찰들이 다 무죄로 석방이 됐다고. 그래서 로스앤젤레스 폭동이 일어나가지고 뭐 수십 명이 죽었잖아. 응? 수십 명이 막 로스앤젤레스 불타고 그랬잖아. 그래도 정치적 뭐냐면 그래도 판결을 존경을 한다. 배심원들의 판결을 존중한다고 정치권에서 다 그렇게 이야기한다고. 아무리 극단으로 자기 마음에 안 들어도 판결을 존중한다고 이야기한다고. 그래 줘야 사법부가 중심을 잡고 할 수 있잖아. 근데 우리나라는 뭐해? 판결 안 되고 여당 공개 신문에서 공개하지. 그러니까 사람들이 사법부를 안 믿는다고. 우리나라 사법부를 안 믿어. 그래서 그 판사들 신상 털기나 하고 있잖아. 무슨 이야기야? 아무튼 카이스케 테스트인데 자 이런 걸 하는 이유가 이런 가짜 뉴스 그런데 안 속아내려가는 카이스케 테스트 이런 걸 잘 보자고 그래서 자 카이스케 테스트는 뭐냐면은 진짜 마우스가 여기 아주 간단한 공식인데 여기 모든 분야에 다 쓰이는 공식이라고 이 분야가 안 쓰이는 분야가 없어요. 자 관측값하고 기대값인데 그럼 뭐 관측값이 기대값이 가까우면은 관측값하고 기대값이 가까이 같아지면은 공식을 잡고 어려운 공식이 아니니까 잡으라고. 관측값하고 기대값이 안 같아지면 카이스케는 제로가 된다고. 제로가 이 값 자체가 그죠? 0이 된다고. 여기 됩니다. 관측하고 기대값이 같으면 우리가 기대했던 대로 뭔가 관측이 되면은 그 값은 0이야. 0. 그런데 기대한 거하고 관측하고 차이가 많이 나면은 카이스케 값은 계속 커진다고. 계속 커진다고. 응? 이 말은 요 똑같은 공식이 어디 있으냐면은 정보이론이야. 정보이론. 셰논의 정보이론이라 여러분들 정보이론 해가지고 좀 각광을 받는데 정보량은 뭐냐면 놀라움에 필요한다고. 놀라움. 요게 카이스케어 요 값이 놀라움의 정도. 정보량이자 놀라움의 정도라고. 놀라움의 스플라이즈. 자, 우리가 키가 뭐 174cm 정도 되면 우리 사람들 이따 치지 보면은 사람이 놀라지 않는다고. 174cm도 우리 기대한 만큼 비슷하게 돼. 170cm. 근데 키가 2m 50이다. 사람 놀라죠. 그리 커요. 키가 2m 놀라잖아. 2m 50이라면 그거에 기대값보다 관측값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놀란다고. 사람들이 놀라움이 많아야 그 정보량이 많다고. 정보량이. 뉴스가 뭐야? 뉴스는 그냥 평범한 건 뉴스가 안 돼. 기대값하고 같은 건 뉴스가 안 돼. 뉴스거리가 안 된다고. 뭔가 자극적인 거 기대치를 보다 관측값이 많을 때, 차이가 많을 때, 놀라움의 정도가 많을 때, 뭔가 기묘할 때, 사람들이 놀라움이 있을 때 정보량도 많아지고, 정보량이 일단 많아지고 뉴스거리가 된다고. 그리고 카이스케 값이 높아진다고. 예를 들어서 개가 사람을 물면은 이건 뉴스거리가 아니야. 개가 사람을 물어서 이 뭐 큰 뉴스거리 되겠나? 근데 사람이 개를 물어서 이건 뉴스거리가 된다고. 사람이 개를 물으시노. 어?
그런 게 우리 기대치라고. 개한테 물린 건 흔히 있을 수가 있잖아. 근데 사람이 가서 개를 물었다. 가서. 이거는 우리 기대치가 다르잖아. 이게 재밌잖아, 그리고. 응? 예를 들어 또 보자, 사람이 있는데, 머리가 세 개인 사람이 태어났다. 시작. 이거 뉴스거리 된다고. 근데 머리가 하나인 사람이 태어났다. 뉴스가 되냐고. 응? 옛날 그것도 뉴스, 정치 뉴스도 하면 옛날 조국 교수 있지. 옛날 그 장관하고 있을 때 막 할 때, 뭐 뉴스가 된줄 아나? 문을 쾅 닫았대. 차 내려가지고. 응? 차에 내리면서 조국이 이제 문을 쾅 닫았대. 그게 그걸 뉴스거리를 올려놨더라고. 그럼 차 문을 쾅 닫지, 그러면, 뭐, 문 쾅 닫아, 그걸 뉴스거리를 올리더라고, 그걸. 그게 뉴스거리가 되나? 문 쾅 닫는 거는 그게 뉴스거리가 될 수 있냐고. 근데 그때 그것도 뉴스거리가 됐어. 차 문을 쾅 닫았다고. 응? 또 뭐 이런 거 있잖아, 그래, 다음날 또, 조국 장관 아침에, 숨쉰 채로 발견됐다. 숨쉰 채로. 응? 숨진 채가 아니고 숨쉰 채로. 아침에 눈 뜨고 발견됐다. 그 뉴스거리가 아니라고, 그런 거는. 그죠? 뉴스거리가 아니라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간접값, 기대값 세줄 때, 기대값하고 비슷하게 나온 거는 과학 업적에서, 과학 발견에서도 중요한 발견으로 안 쳐져. 브레이크 스루가 안 된다고. 예를 들어 사이언스나 네이처 이런데 아주 혁신적인 논문이나 연구 결과는 뭐냐면, 기존의 기대치하고 아주 다른 결과를 내어놨을 때, 여기 뉴스거리만 되는 게 아니고 과학 업적 논문을 우수한 논문으로 평가를 받는다고. 우수한 논문을. 아니 강제약 저 양식장에 넙치 키우는데 먹이를 주었더니 넙치가 크더라. 잘 자라더라. 그게 늘더라. 그게 뉴스거리가 되겠나? 아니, 논문거리가 되겠어? 배합사료를 먹였더니 넙치가 잘 자라더라. 넙치에게 생사료를 줬더니, 많이 줬더니 넙치가 더 잘 자라더라. 그건 뉴스거리가 조차도 안 되고 논문거리도 안 되는 거야. 같은 거 반복하기 때문에. 기대가하고 똑같잖아. 기존에 기대했던 거하고 관측자하고 똑같잖아. 그거는 그냥 반복하는 게라고 똑같은 거. 그런 거는 뉴스거리도 안 되고, 논문도 원래 이런 거 논문을 인정을 하면 안 돼. 우리나라 지금 이런 걸 논문을 인정해 주는데, 기존하고 똑같은 방법에 똑같은 기대치에 했던 걸 그냥 논문이라고 그런 걸 논문이라고 수만 편, 수십만 편 실리고 있어. 내가 보기에는 논문 자격이 없는 논문들이야. 공장에서 찍어내는데 뭐냐? 왜? 카이스케 돌려보면 카이스케 값이 그냥 제로야. 제로인 논문들이 쫙 널려 있어. 기존 했던 연구 반복하는 거야. 그걸 무슨 논문이라고? 논문이랑 요가 기대값, 기대값과 달라야 되는데, 뭔가 독창성이 있어야 돼. 독창성. 남이 하지 않은 거. 새로운 게 있어야 된다고. 그죠? 그걸 있어야 우리가 그 새로운 크리에이터, 노래도 마찬가지야. 노래도 야, 다른 사람 거 왜 포즈를 하지 말라니? 똑같은 거 포즈를 하지 말라니? 똑같은 노래 또 만들어내니까 하지 말라는 거야. 똑같은 거. 새로운 걸 만들어내라. 남이 안 한 걸. 독창성이라고 하잖아. 저작권, 어때 저작권을 주니? 뭔가 했는데 다른 사람이 안 한 걸 자기가 발명을 한다든지, 음악을 만들었다든지, 영화를 만들었다든지, 이걸 우리가 해야 인정해요. 그건 카이스케 값이 높은 거라고. 카이스케 값이 높은 거라고. 그래서 우리가 또 쉬운 이야기를 하면은, 우리 오징어 게임 있잖아. 저 드라마. 한 2, 3년 전에 나와가지고 전 세계에서 갑자기 히트를 쳤잖아. 응? 넷플릭스 사상 최대로. 그건 감독도 예상 안 했고, 넷플릭스도 예상 안 했고, 아무도 예상 안 했잖아. 그런데 수억명이 봤잖아. 수억 가구가. 최대 히트작이 됐잖아. 왜 히트작이 됐어? 기존 드라마가 달라기 때문이라고. 기존 드라마가, 자기들이 보던 드라마들, 미국 드라마나 헐리우드 영화에 익숙한, 드라마에 익숙한 사람들은 처음 보는, 잔인하지만은 참신하잖아. 그 주제 자체도 데스 게임, 이런 죽음 게임하고, 그다음에 자본과 이런 게임을 가지고 이런 영화는
그 외에 시청자들이 그 영화에 그걸 열광하면서 보겠어. 기존에 봐왔던 영화들이랑 드라마들이랑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기대했던 거하고 너무나 다르기, 관측한 게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카이스케 값이 높기 때문에 그 영화를 보기라고. 그래서 영화나 드라마가 잘 팔려, 잘 시청률이 높으려면은 카이스케 값이 커져야 된다고. 카이 값이 크게 돼야 돼. 논문이 우수한 논문이 되려면 카이스케 값이 커야 돼. 또 특정 뉴스가 되려도 카이스케 값이 커져야 된다고. 그 말은 기존에 기대했던 거하고는 완전히 다른 뭔가 나와줘야 된다고. 그래야 놀라움의 정도, 흥미로움의 정도, 시청자의 관심, 이게 상승을 한다고. 응? 그런 걸 해야 사이언스나 내치 같은 논문, 그 학술지에서도 우수한 논문으로 실어준다고. 기존의 이론들이 아니고, 기존에 했던 논문들이 아니고, 뭔가 새로운 사실, 새로운 뉴스, 새로운 음악도 뭔가 달라야 된다고. 케이팝 이런 거 좀 망할지도 모른다잖아. 왜? 계속 같은 음악이 질린다고 지금. 케이팝에 몇 년 동안, 지금 10년 동안 이렇게 자주 먹고 살았는데 앞으로 이지로 가면 망한다고. 왜? 같은 게 계속 반복되니까 안 돼. 음악은 계속 새로운 게 나와줘야 된다고. 새로운 게. 이 상태로 하면 케이팝은 없어져. 우울해진다고. 뭔가 새로운 게 나와줘야 돼. 새로운 게 안 나오고. 그러니까 무슨 예술뿐만 아니라 그 인터테인먼트, 연예 쪽, 그죠? 이뿐만 아니라 과학 논문, 통계학, 이 다 한 개 카이스케 값이 높아야 살아남을 수 있다고. 카이스케 값이 높아져야. 그거는 뭐야? 기존 해왔던 대로 기대값대로 하지 말라 이 말이야. 기존대로 새로운 걸 해오라 이 말이야. 약도 마찬가지. 기존 했던 거 똑같은 약이면 그 무슨 의미가 있어? 뺏기고 오면 새로운 약을 만들어내라 이 말. 기대보다 그렇죠. 공부는 마찬가지. 이제 우리가 요한은 반에서 한 5등 정도, 반에서 10등 정도 하는데, 야가 반에서 1등 했다. 그럼 사람들 칭찬 박수를 많이 쳐주잖아. 근데 맨날 1등 해가 1등 했다. 그건 박수 안 쳐줘. 맨날 1등 했다, 내가 1등 안 했다. 그리고 요즘 같은 예를 들어서 뭐 서울 강남에 있다가, 서울 강남에서 뭐 대치동 어디에서 학원 열심히 다녀가지고 뭐 서울대 들어갔다 이러면 그건 뭐 당연한 일이고 뭐 흔히 듣는 이야기잖아. 그런데 어디 울릉도 어디 꼴짜기에 막 농부의 아들 태어나가지고 혼자 독하게 해가지고 가이드 한 번 안 받고 서울대 입학했다. 이러면 이제 뉴스에 실어줘 그거는. 왜냐하면 기대치하고 흔히하고 다르잖아. 우리 보면 기대값하고 다르잖아. 그죠? 그래서 요걸 이제 이야기를 쉽게 설명을 했는데, 그래서 카이 테스트인데, 자 기대값이란 건 뭐냐면 쉽게 하면 평균이야. 평균. 이 사람의 평균도 있고 여러 가지 평균이 있잖아. 기대값은 그 평균을 말한다고. 그죠? 그래서 그림을 하나 그리 설명하면 시간이 좀 남았으니까 어디가 있나 여기가 안 돼. 중단이 됐나? 아니요. 잘못했나? 자, 평균이라는 거는 저번에 안 되나? 자, 평균이라는 거는 지평선이라고 저번에 뭐 영어 할 때도 이야기했지만 글자가 제 것이 안 지하시나? 아니 이거 뒤로 돌려. 선이 좀 잘 꺼지더라고. 돌아가고 있는 뭐지? 초가 돌아가고 있는 뭐야? 다시. 자, 여기 이제 선을 하나 끝에 쫙 바른 선을 끄시면 요게 평균이라고. 지평선 다 있는 거 우리가 보는 거. 이 평균이라고. 평균이라고. 여기 평균이고 기대값이라고. 기대값. 여기서 근데 여기서 이제 별이 또 별이 보통 이시면 뭐 또 평균 부분에서 이렇게 놀기를 안 한다고. 저 잼이 별 같은 게 있으면
평균에서 이리 왔다 갔다 이 한다고 그죠? 평균이요. 부근에서 왔다 갔다 가까울수록 더 많겠죠. 가까운 데는 더 많다고. 어? 이 별이 이렇게 딱딱 찐다고 색깔을 바꾸지. 별뜬데 그런데 어디 갔나? 이런 데던데 여기 만약에 여기 있으면 안 된다. 이게 안 되는 색깔이. 자 이게 뭐 있다. 응? 자 이 경우는 자, 이 경우는 여기가 너무 다르잖아. 보통 여기서 놀아야 되는데 여기서 티가 나왔다고. 그죠? 기대에서 우리 기대보다 너무 벗어났잖아. 그죠? 벗어났다고. 보통은 이제 여기서 논다고 여기서. 우리 기대 여기서 놀아야 되는데 너무 튀어나와가지고. 응? 어디 갔나? 그래서 그걸 계산한 게 이제 여기서 너무 튀어나왔잖아. 그죠? 그래서 요 튀어나온 거 요 거리를 잰다고. 요 거리가 요 거리. 요 거리가 클수록 놀라움이 좀 더 크다고. 거리가 클수록 우리 기대했던 것보다. 응? 요걸 거리를 제곱을 해준다고요. 제가 제곱을 한 게 카이스케 분포라고. 그러니까 얼마나 기대치에 벗어나 있는 걸 본다고. 기대치에. 아까 예를 들어서 동준 아까 10번 던졌잖아. 그죠? 0, 1 나왔을 때 그 0만 10번 나왔다 하면 그거는 굉장히 벗어난 게라고. 놀라움이 정도가. 확률이 작잖아. 요건 확률적으로 작다 이 말이야. 요 평균에 있을 확률은 굉장히 높아. 평균에서 뭐 고만고만 해도 높지만은 아까 키가 예를 들어서 뭐 키가 174cm 뭐 요즘 키가 174cm 여기서 놀잖아. 그죠? 174cm, 107cm 뭐 180cm 뭐 160cm 이거 여기서 노는 기라고. 근데 키가 2m 50cm다 뭐 여기서 논다고. 여기 이렇게 튀어나오면 놀라움이 굉장히 크잖아. 요 거리가 클수록 이제 잔차라고 하죠. 잔차가 커질수록 놀라움의 정도가 커지고 놀라움의 정도 커진다고. 그죠? 놀라움의 정도. 그 놀라움의 정도 그게 카이스케어 값이라고. 카이스케어 값에 t-테스트도 마찬가지고 놀라움의 정도라고. 통계하기 모든 그 통계량의 그 의미는 놀라움의 정도라고. 놀라움의 뭔가 기대보다 너무 차이가 많이 나는 거고. 기존 우리가 생각했던 거보다 하고 너무 차이가 많이 났을 때 된다고. 그죠? 그래서 이제 요 카이스케어 테스트는 정규분포를 다 더한 기라고. 그죠? 정규분포를 더한 기인데 그래서 그 자유도가 1일 때는 여기고. 그죠? 분포가 이렇게 나오고 나중에 모양이 바뀐다고. 그죠? 자 이렇게 모양이 되고 이거 계산을 하면 아까 8까지 일어나기는 굉장히 힘들다. 요 거리잖아. 여기 아까 0은 평균이라고. 평균하고 똑같이 기대치하고 똑같으면은 Ki 값이 0이 된다고. 그런데 놀라움의 정도, 그 격차가 커지면 Ki 값도 늘어난다고. 그것이 일어날 확률이 굉장히 희박하기 때문에 키가 2m 50이기 때는 굉장히 희박하잖아. 그래서 카이스케에서 굉장히 높게 나온다고. 계산을 해보면은 기대치는 뭐 174 정도인데 평균 키로 2m 50이 나왔다. 기대치가 174인데 174cm 정도 나왔다. 그러면 이제 그때는 카이 값이 사이즈가 0이라고. 0인데 키가 2m 50이다. 그 카이 값이 한 8 정도 나올 거야. 7이다 8 정도. 이렇게 나왔다고. 그래서 옛날에 이제 요 계산하기가 힘들어가지고 이런 표가 나왔다고. 표를 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이런 표가 있어. 통계학 책마다 뒤에 부록에 표가 있었는데 지금은 바로 컴퓨터로 계산할 수 있어요. 엑셀에서 바로 계산이 돼. 표값이 계산이 되니까 별 필요 없고. 그래서 카이 값은 오른쪽부터 계산해요. 정규분포가 똑같이 여기서부터 누적 면적을 계산한다고. 그죠? 그래서 요 면적값을 퍼센티지로 나타내는 x 값에 대한 요 면적에 여기에 5% 되는 값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겠죠. 그래서 아까 자유도가 6이라면은 자유도 6인 경우는 0.5 기강력이 12.5가 된다고. 12. 아주 높은 12.5가 되면은 5%가 된다 말이에요. 그런데 자유도가 1일 때는 3.34 정도 되겠죠. 그죠? 그래서 아까 말했지만 그 자유도라는 건 뭐냐, 측정 항목이 계속 늘어나게. 남자 여자로도 될 수 있고 세 가지로 빨주노 이런 거 세 가지로 될 수 있고
그다음에 무지개 시험가라면 7가지다. 그러면 그때는 자유도가 6이 된다고. 그죠? 그다음에 12간지하면 자유도가 11이 된다고. 그 숫자 자유도가 늘어날수록 0.05에 대한 값도 커질 수밖에 없지. 왜냐면 더하기로 했으니까 대지는 게 자꾸 많아지니까 자유도가 높아질수록 많아진다고. 그죠? 그래서 이럴 때는 내주고 이렇게 카이 테스트 나중에 할 때 실습을 할 텐데 뭐 안토콩 비율이 뭐 맨델 이진할 때면 여기 9대 3대 3대 1이 돼야 된다고. 그럼 계산해 보면 여기 9대 3대 3대 1이 되는가? 9일 때 기대값, 3일 때 기대값, 3일 때 기대해가지고 오늘 자유도가 3이 되겠네, 그죠? 그때는 자유도가 3이죠, 그죠? 3이라 세 개가 정해지면 한 개, 나머지는 자동으로 정해지기 때문에 자유도 3이 된다고. 남녀 이런 거 A사, B사 이렇게 되고. 이런 경우는 자유도가 여기는 하나잖아. 남녀니까 자유도 1이죠. 이쪽은 자유도가 2잖아. A, B, C사니까 다 정해지고 저건 자유도가 2라고. 그래서 2 곱하기 1이 돼가지고 곱하기를 해주니까 여기서 자유도가 2예요. 그러면 이 정도 하는데 설명이 이해가 됐는지 모르겠는데 또 실습하면 또 이해가 될 거야. 혹시 뭐 잘 못 알아듣는 거 궁금한 거 있나? 다음 주 시험은 그 실습 시험으로 치기로 했으니까 지금 진도 어디까지 나갔나? 실습 진도는? 벌써 T테스트를 해? 카이스케 테스트 했나? T테스트를 기말고사를 했는데 왜 T테스트를 먼저 하노? 알아서 하고 아무튼 T테스트는 또 일단 실습을 시험을 냈기가 알아서 하도록. 카이스케 테스트를 먼저 해야 되는데 또 거꾸로 됐고 뭐 순서는 관계없어. 뭐 두 개 다 똑같은 게니까. 그러면 수업 마치도록 하지. 지금 궁금한 거 없이. 그 시험 시간은 알아서 정해가지고 하도록 해. 마치도록 하지. 이거 끄는 거지. 이게 아니다. 뭐 잘못 지났다. 몇 분 안 돼. 30분까지 오라 했는데 늦게 오면 좋아하네. 그래서 기사 들어가자마자 어찌 그러면 성적도 안 냈는데 성적하고 관계없어. 성적에 반영 안 해.